말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맺고 또 한마디로 관계를 잃습니다. 어떤 이는 입이 무거운 사람을 믿음직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입이 가벼운 사람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사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하고 상대를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할수록 손해가 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 들며 더욱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는 너무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 그 말은 내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계획을 말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때론 말만 하는 사람이란 오해도 받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조용히 준비된다. 목표는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로 증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로 흘러나간 꿈은 자칫 허공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뜻과 결심은 자신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실을 맺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베풀어온 선행에 대해서도 굳이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좋은 일을 해온 기억이 있습니다. 남을 도운 일, 기부한 경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스스로 자주 꺼내게 되면 그때의 진정성도 순수한 의미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선을 행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참된 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선행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나 도움을 자주 언급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은근한 청구서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풀문 그 순간으로 끝내야 하고 그 기억은 상대의 마음속에 맡기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셋째,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변화. 이 또한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식단을 바꿀 거야. 운동을 시작했어. 이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거야. 이런 변화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에게 압박이 되고 주변의 반응이 때로는 내 결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변화는 남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나와의 깊은 약속으로 간직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직 익지 않은 결심을 자랑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고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도 실망이 됩니다. 말로 시작하지 말고 조용한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가정사나 사적인 문제. 이 역시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묻습니다. 자녀는 뭐 하냐?
배우자와는 잘 지내냐? 집안에 무슨 일은 없느냐? 물론 그 말들은 관심과 정으로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남의 호기심은 빠르지만 그에 대한 공감은 깊지 않습니다. 때론 참 안 됐다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 깊이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말로 가볍게 흘리지 않고 차분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친구나 가족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정리해야 할 감정입니다. 상대에게 기대려는 순간 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조차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나의 약점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카프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불안을 온전히 끌어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안에서부터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는 연습이 곧 나를 지키는 연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덜 말할수록 삶은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말이 줄어들면 오히려 사람이 깊어진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들어주고 말 대신 눈빛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마음이 드러나고 의도가 해석되며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자신을 해치고 어떤 말은 관계를 흐리게 하며 어떤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되새기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밀로 해야 할 말들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5번째,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내 경제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합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놓으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 항상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조용한 경제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말할 필요도 드러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만 알고 조용히 준비하며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자산으로 기억되면 그만입니다. 6번째, 남들에 대한 비판이나 험담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그 말은 곧 나의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비판은 정확한 정보 없이 할 경우 진실을 왜곡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의 신뢰마저 잃게 합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내 말은 상대의 귀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 가장 안전한 방어입니다. 특히 내 앞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말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말은 함께 나누고 나쁜 말은 내 안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비판은 자기 성찰로 바꾸고 험담은 침묵으로 지혜롭게 넘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7번째,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실패를 털어놓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약점으로 기억하고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옮깁니다. 더욱이 과거의 실패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그 실패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기억에 스스로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나만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아픔을 말로 꺼내지 않아야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잊으려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서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조용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8번째, 가족 간 갈등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의 일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의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미묘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면 듣는 이는 쉽게 판단합니다. 아, 그 가족은 그런가 보다.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구나. 단정 짓고 오해하며 때론 당신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내 편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픈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을 제3자에게 털어놓을수록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해결의 대상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감정은 말로 풀기보다 행동과 시간으로 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는 말로 이기려고 들면 결국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입을 닫을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신뢰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듣고 있구나, 지켜봐주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많고 말이 적을수록 믿음이 쌓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지 않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번째, 자신이 받은 선물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건을 받았든 그 선물은 당신과 누군가 사이에 조용한 인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꺼내는 순간 그 선물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저걸 줬다더라. 나한테는 왜 그런 선물을 안 했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감정의 꼴이 생깁니다. 특히 받은 선물의 가격을 언급하면 그 관계는 금세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이 담긴 것이고 받는 이는 그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면 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따뜻함은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더 오래 갑니다. 10번째,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다짐이나 준비는 내 마음 속에서 천천히 익어갈 때 가장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것을 너무 일찍 말하게 되면 그 다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결심을 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당신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말하지 않을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할 것이다라는 말보다 해냈다는 말이 훨씬 강합니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계획일수록 입을 다물고 내 마음 속에서 충분히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다짐을 약하게 만들고 행동은 그 다짐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조용히 준비하고 말없이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단해지고 내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결국 내 삶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다듬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마음속에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말보다 강한 침묵이 있고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지켜낸 것들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가정사는 쉽게 꺼내지 마십시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잡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가족 이야기, 특히 갈등이나 아픔에 관한 이야기는 섣불리 입 밖에 내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 형제끼리도 잘 안 본다. 이런 말은 당신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감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향한 서운함도, 미움도, 복잡한 감정들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천천히 다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말로 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2번째,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상처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지의 표정, 친구의 외면. 그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지금의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현재의 고통이 됩니다. 말을 꺼내면 그 감정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그 순간 나는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갑니다. 상처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그 상처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상처는 또 다른 오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혼자서 꺼내고 혼자서 다독여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조용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13번째, 누군가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들은 이야기 중에는 분명히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큰 비밀이든 누군가 당신을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라면 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말했으니까 나도 말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신뢰가 아닌 불신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가벼운 이야기처럼 꺼냅니다. 그 사람도 한때 잘 나갔었지.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더라. 이런 말들은 순간은 가볍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가 다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사람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응원할 뿐입니다. 15번째,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시선으로 함께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역시 누군가의 뒷말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싫어라는 말은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그릇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은 언제나 듣는 이에게 방향을 틉니다. 싫은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말은 줄이고 생각은 깊게,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배려가 되고 가장 강한 의지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하지 않은 말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16번째, 과거의 실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크든 작든 한때의 어리석음이었을 수 있고 지금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누구에게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당신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는 당신의 현재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도 했었지라는 말이 가벼운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종종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고 당신의 신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수는 배움으로 남겨야지 소개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17번째, 지나간 사랑 이야기.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특히 지나간 사랑을 털어놓는 일은 어느 순간 감정을 풀어놓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관계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당신의 지난 사랑은 당신 안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꺼내어 이야기로 만들기보다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남기는 것이 더 깊은 성숙입니다. 18번째, 자신의 장점과 성취.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룬 일,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 공감과 동기를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도 했었어. 나는 그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지.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탄하기보다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능력자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고 자신의 말보다 남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19번째, 다른 사람의 사생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중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않았던 사소한 사실 하나도 타인에게는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애 중인지, 이혼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내 입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든 당사자가 직접 꺼내지 않은 이상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꺼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20번째, 다른 사람의 선행.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누군가의 조용한 선행을 좋은 마음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그 선행은 조용한 울림이 아닌 소문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함을 대신 말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을 이야기해도 괜찮아 할까요? 진짜 배려는 그 사람이 감추려 한 것을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조용한 따뜻함을 당신도 조용히 품을 수 있다면 당신도 그만큼 따뜻한 사람입니다. 말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조용히 따뜻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